글로벌 외신센터입니다. 말씀드린 세 가지 소식들 위주로 오늘도 김민아 캐스터와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소식은 아무래도 지난주 뉴욕 증시를 상승으로 이끌었던 그런 재료인 것 같은데 금리 인상에 대해서 속도 조절론이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CNBC 보도 내용인데요. Fed's daily wants to start talking about step down in supersized pace of interest rate hikes. 네, 지금까지 연준 그리고 연준 주요 인사들의 발언은 금리를 큰 폭으로 올려야 한다 이런 발언이 더 많았는데 이번에는 그와는 조금 다른 기조의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우선은 주요 발언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의 발언인데요. 정책 금리를 너무 빠르게 올려 미국 경제를 침체로 몰아넣는 것을 피해야 한다며 이제는 금리 인상을 늦추는 것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봤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월스트리트 저널과 나머지 외신 보도들도 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기사 보도 내용을 이어왔는데요. 우선 월스트리트 저널은 연준이 다음 달 초에 열리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또 한 번 0.75%포인트 올릴 것으로 예상을 한다면서도 12월 인상폭은 작아질 수 있다는 신호를 던질 수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12월까지 5번 연속으로 자이언트 스텝을 예상을 하고 있지만 이제 0.5%포인트 금리 인상의 가능성도 무시하지는 못하겠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이어서 로이터 통신 역시 연준이 다음 달에 자이언트 스텝을 밟은 이후 정책 금리를 얼마나 더 올릴지 그리고 속도는 어떻게 조절할지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통화 긴축 등 이 역풍이 미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이러한 평가들이 함께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만큼 속도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도 기준금리가 얼마나 제약적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다면서 인상을 멈추고 또 상황을 지켜보는 전략도 이점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시기상조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음 주에 예정이 되어 있는 FOMC 회의에서 활발하게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라서요. 이 자이언트 스텝 그리고 빅 스텝에 대해서 어느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릴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벌써 FOMC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주 중에 열리게 될 텐데 이를 앞두고 금리 인상에 대해서 여는 총재들의 발언이 약간은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실제로도 이런 통화 정책에 변화를 주게 될지 이런 부분들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또 결국에 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사면임에 선곡을 했는데 중국 쪽에서는 어떤 내용 담겼을까요? 네, CNBC 보도 내용입니다. China shuffles leadership committee and retains many key allies. 네, 중국 쪽의 이야기도 기사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집권 3기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향후 5년을 이끌 지도부는 모두 시 주석의 측근들로 채워졌는데요. 7명의 중국 최도 지도부는 이 시 주석의 측근들로만 구성이 됐습니다. 측근 그룹인 시자진의 인사인 리창, 차이치, 딩세샹, 리씨가 새롭게 이름을 올렸고요. 또 종전의 최고 지도부 멤버는 왕후닝과 자오러지만 포함이 됐습니다. 따라서 그 전까지 있던 주요 인사들 중에서 나가게 된 인사들도 있고요. 또 측근들 중에 새롭게 들어온 인물들도 있다는 점에 보도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우선 이 중에 상하이시 당서기를 지낸 리창은 내년 3월에 리커창 총리의 후임으로 발탁될 것이 유력해 보이는데요. 리창은 지난 2004년에 저장성 당서기였던 시 주석을 2년간 보좌한 적 있는 이 시 주석의 핵심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시 주석 측근 외의 타 인물들은 사실상 이렇게 전멸을 하게 되면서 시 주석 중심으로 결정 권한을 집중하는 이 집중 통일 영도 체제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공개된 당 중앙위원회 중앙위원 명단을 봤을 경우 이 경제 담당 부총리 또는 인민은행 총재 등 기존 경제 라인 주요 인물들이 빠졌습니다. 명단에서 빠진 이들을 관례로 볼 때 현직에서 물러나게 되고 이제 내년 3월에 예정이 되어 있는 전국 인민대표 대회 때 정식 퇴진이 결정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시 주석의 전임자의 10년 집권을 넘어서는 장기 집권 체제를 시작하게 되면서 측근 위주로 최고 지도부를 구성하게 되고 또 이에 따라서 개혁 개방 이후 중국의 집단 지도 체제는 와해가 되고 또 이 집중 통일 영도 체제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중국 쪽에 이제 집권 3기, 시진핑 주석의 집권 3기가 출범을 했는데 과연 정책적인 변화들은 어떻게 일어나게 될지 추후적으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개별적으로 자동차 관련해서 조금 반도체 공급난에 대한 이런 타격 소식이 좀 제대로 나온 것 같은데 도요타 측이 반도체 때문에 이번에 생산을 중단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로이터 통신 보도 내용인데요. Toyota expects to cut full year output target due to chip shortage. 네, 이번에 또 반도체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기사 내용 통해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도요타 자동차가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 올해 생산량 계획을 맞추지 못하게 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도체 부족 영향으로 올해 세계 전체 생산 대수가 기존에 계획했던 970만 대보다 적을 것이라고 발표한 건데요. 현재 시간 기준 22일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도요타는 이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 일본 내 8개 공장, 총 11개 생산 라인의 가동을 다음 달에 일시 중단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가동 중지 기간은 최대 9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줄어들게 되는 생산량은 약 6만 대로 집계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생산 차질로 도요타는 올해 세계 전체 생산량이 기존 계획인 970만 대를 밑돌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다만 구체적인 예상 대수는 밝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선 지난 2020년 5년 만에 세계 자동차 판매 대수 1위에 복귀한 이후에 2년 연속으로 1위를 유지를 해왔는데요. 이번에 이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기사가 이어졌습니다. 네, 중단까지는 아니었고 생산에 좀 타격이 간다 이런 소식들이 나온 것 같은데 TSMC 쪽에서는 좀 어떤 소식이 있었을까요? 네, TSMC에서도 새로운 소식을 발표했는데요. 이번에 반도체와 관련해서 이 중국 반도체 회사에 대한 위탁 생산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의 TSMC가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 이후에 이 중국 스타트업으로 납품하는 제품의 생산을 일시 중단한 것으로 전해져 온 건데요. 이번 결정은 미국 정부가 이달 발표했던 반도체 기술 수출 제한 규정을 따르기 위한 조치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TSMC는 바이렌 테크놀로지의 제품이 미국의 규정을 위반하는지 결론을 내지는 않았지만 우선은 공급을 중단하기로 밝혔다고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생산이 중단된 제품은 미국의 규제 대상이 된 반도체 생산업체인 엔비디아의 A100 칩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성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 7일에 새로운 반도체 기술 대중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한 바 있는데 이에 따른 조치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도요타와 함께 TSMC 소식까지 알아봤습니다. 세 가지 소식들 김비나 캐스터와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외신센터였습니다.